주제가 좀 바뀔 거여서 우리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저 7번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까지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콜앱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라고 만들까요? 네, 여기 파일의 이름은 ML8번,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라고 썼냐면요. 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으셔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썼어요. 이게 파일의 이름입니다. 네, 파일이 생성되신 분들은요. 네, 연결해 주시고 리니어 리그레션 하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꼭 구분하셔야 된다. 리니어 리그레션은요, 말 그대로 선형 회귀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수치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에서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회귀 문제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그레션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로지스틱 회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로지스틱 회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거 수치를 예측하는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로지스틱 회계라고 부르지 않고요. 로지스틱 분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름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 분류 문제입니다. 분류 문제. 그래서 여기는 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선형회귀를 활용한 분류 문제예요. 네. 왜 선형회귀를 활용하는 건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 여기서 주의. 얘는 얘는 분류 알고리즘이에요. 분류 알고리즘. 회귀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회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어, 우리 임포트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새로 파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포트 문들이 필요할 거예요. 음, 임포트. 럼파이 넣고요. 럼파이 넣고 판다스 넣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넣고요. 시각화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넣겠습니다. 매트, 플롯, 립, 하이플롯. C번도 일단은 넣어둘까요? 임포트 C1.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 셋 준비가 되면 리드CS, 판다스 리드CSV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면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야 될 거예요. From, scikit-learn, model, selection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훈련, 테스트, 구분하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처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scikit-learn, pre, processing, import,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딱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나만 딱 해볼게요. 그럼 from, scikit-learn,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종류가 나와야 되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선형 모델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과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임포트, 로지스틱 이렇게 하니까 나오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써주셔야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근데 만약에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연결해서 쓰겠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면 되죠. 그럼 from scikit-learn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클래스 이름이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컨퓨전 매트릭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from scikit-learn 분류죠. 분류의 평가 지표죠. 매트릭스 import confusion 매트릭스 혼동행렬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이렇게 이런 것들 계산해 주는 게 컨퓨전 매트릭스.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히트맵을 그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정밀도와 같은 것들은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요거 하나로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정확도를 한꺼번에 출력해 볼 수 있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를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데이터셋을 준비를 할 거고요. 데이터셋 조금 반복되기는 하지만 다시 저희 PC를 다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냥 바로 이렇게 써버릴까요? pandas.read csv 여기다가 경로 그냥 바로 주셔도 되죠. https bit ly PC csv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확인만 좀 해보면은요. 네. 탐색이나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거치지 않고요. 그냥 데이터 프레임 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네, 임포트가 안 됐어요? 어떤 게 임포트가 안 됐나요? 매트릭스의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가 없어요? 아마 오타 아닐까요? 네. 어, 타이핑 전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클래스 이런 정도로 하면 이렇게 추천을 해주니까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엔터 하시면 타이핑도 빠를 거고 아마 오타도 없을 거예요.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조금 빨리 타이핑을 좀 빨리 했는데 네, 다시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다 되셨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read CSV로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졌죠? 혹시 안 되신 분? 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할 겁니다. 물고기의 모든 특성을 사용할 거고요. 물고기의 모든 특성. 여기서 특성은 weight부터 width까지를 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특성을 사용한 이진 분류 문제로 다룰 거고요. 여기서 이진 분류를 한다는 얘기는 도미와 빙어만 저희가 구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어종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많은데 두 가지 어종으로만 분류하는. 그래서 도미와 빙어로만 분류하는 이진 분류 문제로 할게요. 되셨죠? 그래서 스페시스가 타겟이 될 거고요. 웨이트부터 위드스까지가 그 특성이 될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할 거고요.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한꺼번에 해버릴까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피쉬 그 다음에 브림과 스멜트만 해보죠. 브림과 스멜트만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때 어종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브림 또는 스멜트 5어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5어로 연결하실 때 그것보다 is in이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를 써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여기에 리스트로 브림 그 다음에 스멜트 이렇게 하시면 도미와 빙어를 분류하는 문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df.점 헤드를 보시면은요, 브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df.점 페이를 보시면 스멜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림과 스멜트, 도미와 빙어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만든 거예요. 부분 집합을 만든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특성과 그다음에 레이블로 구분을 할게요. 특성과 레이블을 구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X는 하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여러 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 점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우리 몇 번째 컬럼부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컬럼부터 마지막 컬럼, 그러니까 인덱스 1번이죠. 여기가 인덱스 0번이에요. 그럼 여기는 인덱스 1번이죠. 인덱스 1번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인덱스 1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with,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이거를 values 하고서 그 2차원 배열로 만들 거고요. 얘가 특성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딱 하나만 선택을 할 거예요. 뭐만 선택할 거냐면 species 그리고 이거의 values 얘가 target 대략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스피시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컬럼들의 이름을 배열로 만든 거고요. 여기는 스피시스라고 하는 컬럼 하나만 이렇게 쓴 거잖아요.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쉐입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훈련과 테스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층화 추출을 해주는 게 좋겠죠.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별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X 트레인 훈련 특성 배열이고요. X 테스트할 때 사용할 특성 배열이고요. Y 트레인 훈련할 때 사용할 레이블들, 훈련할 때 사용할 타겟들이고요. Y 테스트할 때만 사용할 레이블들입니다. 그죠? 함수는 train, test, split 이용하시면 되고요. 배열은 x하고 y가 있죠. x, y가 있고요. 테스트 사이즈를 0.25, 25%로 할게요. 25%로 하고요. 그럼 나머지 훈련 세트는 7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려면 그 시드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그 똑같이 나눠질 거예요. 똑같이 나눠질 거고요. 층화 추출을 하셔야 되죠. 층화 추출은 stratify예요. 여기를 어느 배열에 있는 비율하고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Y에 있는 비율하고 똑같이 맞추시면 되죠. 그래서 Y라고 하는 배열에 있는
비율과 똑같이 맞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율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Y 트레인에 있는 브림과 스멜트, 도미와 빙어의 비율하고요. 그 다음에 Y 테스트에 있는 브림과 스멜트의 비율이 비슷할 거예요.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뭐 모양을 확인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분류기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제가 적용하겠다라고 했죠. 네. 변수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x를 잠깐만 보면은요. 이렇게 변수가 4개가 있어요. 저 5개가 있죠. 변수가 5개나 있어요. 음. 여기 무게, 길이, 대각선, 하이트, 위드스. 변수가 이렇게 5개나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 거고요. 그죠? 무게하고 길이는 조금 단위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이프라인을 먼저 만들 거예요.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만드실 때 파라미터 이름이 스텝스였었죠. 여기에 어떻게 넘기면 된다 그랬어요? 튜플들의 리스트, 튜플들의 리스트로 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럼 첫 번째 튜플, 그리고 두 번째 튜플, 이렇게 주시면 돼요. 맞아요? 각각의 튜플들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파이프, 두 번째 파이프, 파이프라인으로, 그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할 파이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케일러로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모델로 연결을 해서 모델로 그 예측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변수 키값을 스케일러라고 할 거예요. 키값을 문자로 스케일러라고 하고 여기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생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키값을 분류기잖아요. 분류기니까 CLF라고만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클래시파이어 줄여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줄여서 CL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뭐가 있냐면 페널티라고 하는 게 있네요. 보이세요? 페널티. L2라고 돼 있죠. L2 규제. 그러니까 MSE에다가 그 W들의 제곱을 더해주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리치 규제와 비슷한 뭔가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듀얼은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고 아직은 톨러런스 0.0001. 그러면 이게 뭔가 수렴하는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C는요. 알파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가 뭐였죠? 알파? 규제의 크기가 알파였죠. 그죠? 그래서 알파가 커지면 규제가 커지는 거. 알파가 작으면 규제가 작아지는 거. C는 알파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규제가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작아지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문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뭐 일단 모르는 파라미터들은 좀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고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자체적으로 뭔가 난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확률적 경사하강법 생각해 보시면 그 샘플들을 꺼낼 때 확률적으로 난수를 만들어서 샘플들을 꺼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아마 그런 용도로 얘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난수들을. 그 다음에 솔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알고리즘 이름. 경사하강법으로 W들을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또 변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맥스 이터레이션 100번밖에 반복 안 하죠. 그러니까 최대 반복 횟수, 에런 레이쇼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학습률이라고 하는 건 없네요. 그죠? 학습률이 없어요. 학습률은 따로 없군요. 뭐 어쨌든 뭔가 맥스 이터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톨러런스 이런 거를 보니까 뭔가 경사강법하고도 약간 그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에런 레이쇼가 여기 페널티랑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L2일 때는 에런 레이쇼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여기가 페널티가 엘라스틱 넷일 때만 에런 레이쇼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나머지는 다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고요. 난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랜덤 스테이트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숫자로 맞출게요. 랜덤 스테이트만.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아, 표준화와 그 다음에 로지스틱 분류를 하는 이거를 합쳐서 뭘 파이프 라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자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제 모델을 만든 거죠.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뭔가요? 모델을 훈련시킨다죠. 그렇지 않나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킨다가 그 다음 단계예요. 맞습니까? 타입가 뭘 가지고 있을까요? 훈련시키다를 가지고 있겠죠. 훈련시키다를 가지고 있을 거고 대문자 x인 파라미터에는 훈련셋이니까 x 트레인을 주시면 되고요. 소문자 y는 레이블들이기 때문에 y 트레인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훈련까지 끝났어요. 훈련까지 끝났어요. 자, 훈련이 끝났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일을 한 겁니다. 피팅 과정이 끝났다는 얘기는요. 피팅 과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첫 번째 파이프에서 첫 번째 파이프가 뭐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죠. 그죠? 그럼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훈련셋에서 5개의 변수가 있었죠. 5개의 변수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죠. 변수가 5개니까 평균도 5개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5개를 찾았겠죠. 그래서 그걸 찾아서 훈련셋을 변환하는 것까지를 얘가 끝냈을 거예요. 그러면 변환된 훈련셋을 스케일링이 변환된 훈련셋을 누구한테 준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분류를 해주는 알고리즘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분류를 해주는 이 알고리즘은 뭔가 데이터를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했으면 어떤 모델 파라미터들이 생겼겠죠. 그죠?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예측값을 찾아보기 전에 모델 훈련의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으로 중간에 이렇게만 좀 할게요. 소제목 하나 넣었고요. 자, 우선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볼게요. 파이프라인에서
각각의 파이프들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파이프, 두 번째 파이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딕셔너리처럼 키 밸류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랬죠. 딕셔너리에서는 키를 사용할 때 대괄호 쓰잖아요. 그리고 키 값은 뭐예요? 우리가 스텝에다가 지정해준 문자열이 키 값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문자열로 스케일러. 이 문자열하고 같은 문자열을 주시면 돼요. 그죠? 자, 요것만 일단 출력만 먼저 해보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나오죠. 그죠? 파이프라인에서 스케일러를 찾아줘라 라고 하니까 요 첫 번째 파이프를 찾아준 거예요. 맞죠? 네. 5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았는지 보면 점, 민, 언더스코어. 훈련이 끝난 다음에 찾게 되는 속성들은 훈련이 끝나야 알게 되는 속성들은 사이클 런에서는 변수 이름 뒤에 언더스코어 밑줄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숫자 몇 개 있나요? 5개의 숫자가 있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표준화에서 사용할 그 물고기 5개 특성들이 있었잖아요. 무게, 길이, 다이어고날, 하이트, 위드스. 그죠? 약자만 쓰면 웨이트가 있었고, 랭스가 있었고, 다이어고날이 있었고, 하이트가 있었고, 위드스가 있었죠. 웨이트하고 위드스가 또 헷갈리는군요. 웨이트가 있었고, 위드스가 있었고, 그죠? 이 5개 특성의 평균 값들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디서 찾은? 훈련셋만 줬어요. 테스트셋은 아니에요. 그죠? 전체 물고기도 아니에요. 전체 물고기도 아니고 훈련셋 안에 있는 훈련셋 물고기의 5개 특성의 평균인 거죠. 이게 무게의 평균, 랭스의 평균, 다이어고널의 평균 이런 순서로 보시면 돼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표준화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파이프, 그 다음에 스케일러,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 이게 뭐냐면 훈련셋에 있는 음, 훈련셋에 있는 물고기들의 5개 그 특성의 분산들이죠. 분산이 이런 값들이 있는 거예요. 1.6 곱하기 10의 5승, 1.0 곱하기 10의 2승, 1.4 곱하기 10의 2승, 3.6 곱하기 10의 1승, 3.7 곱하기 10의 0승이니까 그냥 3.6, 3.7 이란 뜻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있으니까 훈련 세트를 얘가 트랜스폼까지도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파이프라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제가 키값을 뭐라고 줬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CLF라고 줬죠. 그죠?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찾으려면 키값으로 CLF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파이프라인에서 그죠? 얘가 파이프라인에서 CLF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CLF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랜덤 넘버는 42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선형액이라면 뭘 찾는 거죠? 인터셉트와 코이피션트. 맞아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있죠. 5개의 코이피션트들이 있어요. 선형액이랑 비슷하게. 선형액이랑 비슷하게. 자, 그 다음에 파이프.
CLF, sum, 그리고 intercept, intercept. 여기도 뒤에 밑줄이 하나가 있어요. 숫자 하나 있죠. 네, 요것만 보면 뭐랑 비슷해요? 선형회귀랑 비슷하죠. 자, 이거의 의미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얘는, 얘는 개수들이에요. 어디에 곱해지는 개수들이냐면, 물고기 5개 특성, 변수, 들, 앞에 곱해주는 개수들이에요. 그러니까 y는 ax, 그 x에 곱해주는 개수 a, 그 a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래서 뭐 기울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나오는 기울기가 아니에요. 그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달라요. y는 ax,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기울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이피션트가 더 정확한 명칭이긴 해요. 변수들 앞에 곱해주는 숫자, 변수들 앞에 곱해주는 숫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수들, 그 다음에 얘가 절편이죠, 절편. 얘는 선형 회귀, 일종의 회귀식에서 선형 회귀식의 절편이에요, 절편. 인터셉트.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어떤 원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선형 회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선형 회귀와 관련이 있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값을 찾아볼게요. 자, 모델 훈련을 했기 때문에 모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측값들을 찾아볼게요. 얘네들의 의미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모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측값, 일단 훈련셋의 예측값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훈련이 끝난 모델에는요. 항상 뭐가 있을까요? 프리딕트가 있어요. 프리딕트. 분류든 회귀든 분류든 회귀든요. 모든 머신러닝 모델은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할 때 항상 가장 마지막 파이프는 뭐예요? 머신러닝 모델 예측기잖아요. 예측기.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도 가장 마지막에 동작을 하는 게 머신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똑같이 프리딕트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딕트는 누구의 프리딕트를 호출해 주는 거냐면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이프에 있는 프리딕트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리딕트. 사용하는 방법은 뭐만 주면 돼요? 레이블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블을 예측하기 위한 거니까 특성 배열만 넘겨주면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이 X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 세트 넘겨주시면 되죠. 아마 35마리나 6마리 정도 될 거예요. 그냥 다 출력해보죠. 네,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측값. 정확도를 계산하려면 얘랑 뭐랑 비교해 봐야 돼요? 이 예측값하고 실제값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계산한 거는 우선 훈련셋 예측 값들이에요. 훈련셋의 실제 값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어요. 얘가 훈련셋의 실제 값이에요. 훈련셋의 실제 값이죠. 자, 비슷한가 볼까요? 네. 브림으로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네. 브림으로 예측했다는 뜻이고, 스멜트는 스멜트로 예측했다는 뜻이네요.
그죠? 어, 위쪽에 있는 거 한 줄만 이렇게 봤는데 위쪽에 있는 거 한 줄만 보면 일단은 다 맞춘 것처럼 보이죠? 그죠? 도미는 꽤 큰 물고기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빙어는 좀 작은 물고기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분류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그런 물고기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마 거의 100%의 정확도를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KN은 100%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100%가 나오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테스트 셋으로 넘어갈게요. 어,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메서드도 가지고 있냐면 분류 모델인 경우에는 또 어떤 그 값도 가지고 있냐면, 메서드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트레인, 예측, PROB라고 할게요. PROB는 뭘 줄여서 쓴 거냐면 훈련, 트레인은 훈련, PRED는 프리딕트, 예측, 프리딕션, 예측이란 뜻이고요. PROB는 probability, 확률이란 뜻이에요. 확률. 자, 어, 파이프라인에는요. predict라고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predict, PROB, A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probability라는 뜻이에요. probability. 여기도 predict 메서드 사용하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기를 x train이라고 줄게요. train이라고 주고요. 얘는 출력하지 말고요. 제가 일부만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한번, 첫 줄이 일곱 개죠. 첫 줄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출력이 일곱 개가 되고 있어서, 일곱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train, prediction, probability, 앞에서 일곱 개. 앞에서 일곱 개만 자르겠다는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차원 배열일까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고요.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뭔지 볼게요. 앞에 있는 숫자 보겠습니다. 얼마란 뜻인가요? 9.9인데 10의 몇 승? 마이너스 1승이니까 0.9. 0.99란 뜻이에요. 0.99. 0.99. 자, 여기는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란 뜻이죠. 0.002. 이런 뜻이에요. 0.002. 반올림하면 0.003. 99.7%란 뜻이고요. 99.7%, 2.7%. 확률이 어느 쪽이 높아요? 이쪽이 높죠. 여기 이쪽이 불임, 이쪽이 스멜트. 왼쪽은 왼쪽 컬럼은 불임이 될 확률이고요. 도미가 될 확률이고요. 오른쪽은 빙어가 될 확률이에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아직 제가 원리를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어떤 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선형회계랑 뭔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어, 확률값을 계산해주고 있어요. 불임이 될 확률값과 그 다음에 스멜트가 될 확률값을 계산을 해서 확률이 높은 녀석으로 예측값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 두 번째 물고기도 불임이었죠. 예측값이. 여기 예측값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 물고기도 불임이었어요. 밑에 볼까요? 9.5. 그리고 여기는 4.1. 두 개 합치면 1.0이잖아요. 그쵸? 네. 죄송합니다. 여기 단위가 좀 달라요.
9.5 곱하기 10의 1승이고요. 9.5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이거 95.8%, 95.8%란 뜻이고요.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0.041이란 뜻이에요. 0.041. 그럼 4.1%란 뜻이죠. 요거 4.1%, 95.8% 합쳐주면 100% 아닌가요? 그죠? 네. 두 개의 확률 값을 합치면 항상 1이에요. 항상 1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이 훨씬 크죠. 앞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불임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물고기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물고기는 반대로 여기가 확률이 작아요.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0.04란 얘기예요. 0.04. 그 다음에 여기는 9.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9.57이란 얘기죠. 야, 0.95 반올림한 0.96이란 뜻이죠. 0.96 반올림에서. 그래서 96% 여기 4%란 뜻이에요. 이쪽 96%의 확률로 스멜트라고 예측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얘가 얘는 음, 이렇게, 아, 이렇게 주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주석으로. 이 train PROB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양은 행의 개수는 샘플의 개수일 거고요. 샘플의 개수일 거고 컬럼의 개수는 두 개예요.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이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컬럼이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불임이 될 확률과 그 다음에 스멜트가 될 확률들을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고 이 2차원 배열은 무엇을 원소로 갖냐면 확률. 도미 1 확률. 도미가 불임이었죠. 불임 1 확률과 빙어. 빙어가 스멜트였죠. 빙어 1 확률을 아이템으로 가져요. 이렇게 넘겨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만약에 3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행의 개수가 30개였었을 거고요. 물고기가 훈련셋에 4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행의 개수는 40마리였을 거예요. 컬럼은 무조건 두 개예요.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컬럼은 무조건 두 개. 만약에 아이리스처럼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라 그렇다면 컬럼이 몇 개가 됐을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컬럼이 세 개가 됐을 거예요. 세토사가 될 확률, 첫 번째 컬럼은 세토사가 될 확률, 두 번째 컬럼은 벌시컬러가 될 확률, 세 번째 컬럼은 버지니카가 될 확률. 그렇게 각각의 클래스가 될 확률들을 컬럼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가 불임일 확률이고요. 두 번째가 스멜트일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두 개의 확률을 계산을 해서 각각의 물고기에서 두 개의 확률을 계산을 해서 둘 중에 큰 확률로 예측값을 주는 그런 분류 모델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는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훈련셋에서 컴퓨전 매트릭스 혼동행렬 한번 좀 볼까요? 훈련셋 혼동행렬.
네, 요거 시각화도 할 거기 때문에 컨퓨전 매트릭스죠. 컨퓨전 매트릭스 앞글자만 따서 CM이라고 할게요. CM. 훈련체에서만 계산한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컨퓨전 매트릭스 트레인이라고 쓴 겁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는 파라미터가 좀 달라요. 실제값하고 예측값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실제값, 예측값 순서로 주시는 겁니다. 실제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예측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트레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죠. 네, 이거 출력해 볼게요. CM, 트레인. 브림이 26마리가 있었어요. 전부 다 맞췄죠. 빙어가 10마리가 있었어요. 전부 다 맞췄죠. 정확도 100%예요. 일단 훈련 세대에서는. 되셨습니까? 시각화 해볼까요? 시각화 기억나세요? 히트맵 기억나십니까? 히트맵. 데이터를, 데이터를 컴퓨전 매트릭스로 주시면 돼요. 컴퓨전 매트릭스로. 이것만 하셔도 그래프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려져요. 어. 색깔들을 좀 바꾸고 싶다. 그게 뭐냐면 컬러 맵. 컬러 맵. 빨간색 계열로 하고 싶다. 레즈. 레즈. 이 개수들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애노테이션. 애노테이션. 추로. 이렇게 하시면 26개, 0개, 0개, 10개 이렇게 나오죠. 0, 1, 0, 1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X틱 레이블스, Y틱 레이블스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X틱 레이블스라고 하는 거를 리스트로 주면 되고요. 근데 브림하고 빙어잖아요. 아, 브림하고 스멜트잖아요.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를 레이블즈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까요? 아, 브림, 그다음에 스멜트 이렇게. 이게 두 개의 레이블이잖아요. 근데 이게 X축에도 사용될 거고 Y축에도 사용될 거잖아요. 똑같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X틱 레이블스를 레이블즈, 그죠? 그 다음에 Y틱 레이블즈에도 똑같이 레이블즈 이렇게 주시면 네. 브림, 스멜트 이렇게 표시를 해줄 겁니다. 요거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모델 평가를 하기 위해서 훈련셋에서만 평가를 일단 해봤어요. 훈련셋은 아주 잘 맞추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았어요. KNN도 사실은 100% 나왔어요.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었죠. 그죠? 네. 테스트 셋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 찾아보시고요. 테스트 셋에서 예측 확률들도 찾아보시고요. 테스트 셋에서 컴퓨전 매트릭스 찾아보시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테스트 셋에서도 히트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딱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냥 요거 보고 바로 계산 다 되겠죠. 네.
여러분들 쉬는 시간 빨리 드리기 위해서 테스트 셋 예측 확률들을 이거를 먼저 볼게요. 테스트 셋에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확률들이란 의미로 변수 이름을 만들었고요.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파이프라인에서 predict probability라고 하는 함수 이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아규먼트를 테스트 셋으로 몇 마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6마리 정도만 볼게요. 테스트, 프리딕션, 프로버빌리티 앞에서 6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음, 이거 99%란 뜻이고요. 99.7%란 뜻이고요. 반올림에서 3%란 뜻입니다. 99.4%란 뜻이고요. 반올림에서 6%란 뜻이에요. 99.4%, 이거 반올림에서 6%, 5.7%란 뜻입니다. 네. 이렇게 확률들이 계산이 됐고요. 이렇게 확률들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물고기, 요 확률들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얘는 아마 첫 번째 물고기 불임, 두 번째 물고기도 불임, 세 번째 물고기도 불임. 근데 네 번째 물고기 볼까요? 네 번째 물고기는 어느 쪽이 커요? 이거는 0.1이고요. 여기는 0.89예요. 네 번째 물고기는 스멜트라고 예측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확률값만 보면 어떻게 예측했을지가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어, 정말 그런지를 보면 테스트, 셋, 예측 값들을 보면은요. 이거는 테스트, 프리딕트까지만 쓸게요. 타이프 점 프리딕트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것도 6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브림, 브림. 이쪽이 크니까 스멜트. 그다음 여기가 크죠? 스멜트. 그 다음에 이건 여기가 크죠? 브림. 그래서 브림, 스멜트, 스멜트, 브림.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네. 자, 비교하는 거는 혼동행렬로 그냥 바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셋, 혼동 행렬. 컨퓨전 매트릭스 테스트 셋에서. 자, 이렇게 해서 컨퓨전 매트릭스 y true 실제 값이라는 의미고요. 실제 값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값은 위에서 계산했죠. 테스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출력해 보시면 되죠. 네. 13마리가 있었군요. 13마리가 있었고 브림이 9마리가 있었고요. 스멜트가 4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전부 다 100%로 잘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신 거죠. 히트맵까지 그려보면요. 데이터는 CM 테스트를 주시면 되고요. 컬러 맵을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파란색. 애노테이션 추루. 숫자를 써주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X, 틱, 레이블스. 위에 레이블 만들어둔 거 있잖아요. Y, 틱, 레이블스. 이거는 만들어둔 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plt.show. 네, 이렇게 출력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시각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아직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 부분은 월요일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 어찌됐든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이름에 리그레션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회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에요. 이진 분류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선형회귀식을 이용해서 어떤 클래스로 분류가 될 것인지를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큰 쪽의 클래스로 예측을 해줘요. 근데 선형회귀식이 어떻게 확률과 연관되는지는 약간의 수학적인 트릭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래서 어, 저희가 한 과정만 놓고 보면은요, 1시간 만에 끝내버리긴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쓰든, 분류 문제든 회귀 문제든, 그리고 뭐 KNN을 사용하든,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하든, 무엇을 사용하든, 머신러닝의 과정은 데이터를 준비한다. 그죠? 데이터를 준비했으면 어떤 모델을 쓸 것인지를 결정해서 모델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그 수집된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킨다. 모델을 훈련시켰으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를 내려본다.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예측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내린다.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 분류면 1차적으로는 정확도.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정확도라면 정밀도가 좋은지 재현율이 좋은지는 케바케.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과대적합이 되어져 있느냐, 과소적합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테스트셋에서도 역시나 같은 방식의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런 순서는 어떤 모델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코드가. 이제 외울 것 같지 않으세요? 클래스 이름만 바꿔가면 요 순서는 다 외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그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어떤 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는지는 월요일에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를 읽어보시면 돼요. 질문 없으시면 네, 이렇게 해서 네,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